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서 그럼 전형 방법 그리고 이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제가 드리는 말은요, 100% 모든 것들을 충족하는 그런 100점짜리, 100%짜리가 될 수는 없어요. 시설들의 어떤 표준, 평균의 근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렇던데요. 네. 모든 시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시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보편적인 시설에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채용은 이제 공개 채용을 하죠. 공개 채용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뭐 회사의 그 복지기관의 시설의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채용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채용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적어서 오픈해서 하는 그런 전형 절차예요. 보통 대부분의 거의 95% 이상, 95% 이상이 사회복지기관은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전형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1차 서류 전형에는 어떤 것들이 제출되겠어요? 당연히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이러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표준 양식을 제시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양식에 의해서 쓰게 되는데 자소서도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성장 과정 혹은 가족 소개. 근데 가족 소개 이런 것도 최근에는 좀 빠져요. 왜냐하면 요즘은 좀 블라인드 전형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들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이라든가 경력사항.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걸릴 수 있겠죠. 나는 경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복지에 초년 이제 처음 도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한번 자소서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경력사항을 그냥 공백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아무것도 안 써서 저는 경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서류정에서 이분을 뽑을까요? 안 뽑겠죠. 비록 내가 사회복지 경력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일반 직장 경력을 했거나 그러면 그 경력들을 간접적으로 그 실무와 연관시켜서 쓰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뭐 회계 업무를 봤어. 행정 업무를 봤어. 네. 그럼 제가 직접적인 사회복지 업무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좀 행정적인 그래서 이런 페이퍼워크를 작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또 문서 기한하는 거라든가 또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합니다. 그리고 나는 회계 일을 해서 회계를 좀 잘 다룹니다.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회사에서 이제 뭐 기획 업무들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업무들이 이 복지관에서 이 기관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데 그래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써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수님 저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주부만 20년 했어요. 그러면 주부 경력을 쓰시면 돼요. 주부 경력 그거 아무나 하나요? 그냥 했나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뭐 요양원에 예를 들어서 서류를 냈다 그러면 아이들 돌보고 키우고 막 하면서 그런 경험들, 경력들 그렇게 꾸준하게 성실함 이것도 분명히 저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포장해서 예쁘게 그래서 나의 장점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은 뭐 동기와 발전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만들려고 해요. 이 자소서에 대한 좀 특강은 따로 한번 진행을. 왜냐하면 이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례도 좀 줄여놓고 뭐 잘된 사례, 그렇지 않은 사례 또 이런 좀 개별적으로 질문하면서 추후에 한번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하고요.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서류가 통과가 돼야 면접을 볼 수 있죠. 기관에 따라서요. 이제 자격 기준에만 맞추면 정말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니면 면접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또 서류가 너무 많이 접수되면 면접도 이제 인원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최소 3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를 시켜야 돼요. 한 명을 뽑으면 최소 3명 이상. 근데 보통은 이제 한 5명, 6명 이렇게 하죠.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면접을 하는 곳도 있고 이제 그 그룹, 집단 면접을 하는 곳도 있어요. 기관에 따라서 또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분명히 차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개별 면접은 그래도 좀 면접관과 나하고의 관계니까 상관없는데 집단 면접을 하면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기죽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면접을 가서 내가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초라해, 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격도 약한 것 같고 뭐 그러지? 이렇게 위축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면접은 누구나 똑같이 도전하는 그런 도전과 기회의 장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기죽을 필요도 없고,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장점이 뭔지 그대로 어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그 서류 심사는 실무자들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하고 이력서를 잘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면접은 면접 준비를 따로 해야겠죠, 그렇죠? 네, 면접에 어떤 질문을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자세나 이런 부분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요즘엔 또 블라인드 면접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오히려 더 나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또 거기다 요즘은 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까지 쓰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면접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해요. 지금도 면접위원으로 복지관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뭐 저분이 나이가 몇 살인지 뭔지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이분이 몇 살인지 자료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내가 좀 나이가 많다 그러면 좀 동안하게 네, 메이크업을 하고 가시든가 네,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최근에 이제 추세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 자격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분야에 하는 거니까 최소 2급은 있어야겠죠.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또 하나가 운전면허증이 많이 필요해요. 사회복지 쪽은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뭐 사례 관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재가복지도 많이 하고 또 송영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모시러 가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운전은 최소 2종은 보통이고요. 기본이고요. 1종이면 더 좋아요. 예. 사실 채용 공고를 보면은요, 1종을 원하는 데 되게 많아요. 제가 공부할 때는요, 무조건 1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요, 남자고 여자고 무조건 1종. 왜냐하면 저희 때는 무조건 본고차였거든요. 제가 복지하면 무조건 본고차. 12인승 이상은 무조건 1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뭐 이렇게 경차도 많이 있고 기관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종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냥 장롱이 아니라 운전 가능해야 돼요. 실제로 기관에서 운전 시험을 보는 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데 실제 운전 가능한지를 테스트하는 데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차로 가지고 오면 면제. 하나는 이제 그 기관차를 가지고 같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도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운전 면허증 있고 다 운전 잘한다고 해놓고 실제 왔더니 막 초본 거죠. 왕초본 거죠.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상자분들 모시고 가야 되는데 더 긴장하면 더 운전 못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2종은 필수, 1종은 선택인데 가급적 1종을 따면 더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회계라든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으면은 우대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엑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좀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은데 교수님 다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배우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좀 배워서 네, 조금 익혀서 그래도 내가 자격증이 없더라도 보통 활용 능력이 뭐 상중하에 어느 정도 되는지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대 사항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1급이 있으면 우대겠죠. 네, 사회복지사 1급은. 1급은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국가유공자, 뭐 취업 전형 우선 대상자 이런 분들은 이제 뭐 한부모 가족 뭐 지원 우대 이런 쪽들이 이제 우대가 됩니다. 물론 시설에 따라요. 아예 그냥 사회복지사 1급이 아니면 지원 안 돼. 운전면허 1종이 아니면 지원이 안 돼. 이런 데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복지관 같은 경우. 물론 복지관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 복지관은 그렇게 좀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예 하기도 그냥 그 자격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공 학사학위를 하는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유의사항은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사회복지는 결격사유를 조회해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되고요. 지원이 되더라도 나중에 취소가 돼 합격이 취소가 돼요. 네, 결격사유는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동 족보, 아동 범죄자, 뭐 범죄, 성폭력 범죄자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은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